새로운 한 주가 열렸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글로벌 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세로 대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강경 발언 때문이었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다가 이제는 안보의 어떤 불안까지도 더해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당장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에 보는 대로 결자 해지 차원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갑자기 북미 회담 이후에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불과 한 보름 전 일인데 이제는 뭐 거의 진짜 그야말로 과거지사로밖에 느껴지질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쪽이 어떤 강경한 스탠스를 접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 쪽의 어떤 이 강경 발언에 이어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역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에 나온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참 그 순하고 그 덕이 있는 미국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지만 실제로는 사냥개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북한 잡는 사냥개 이렇게 북한에서 보기에는 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겠고요. 또 이 사람은 특징이 북한의 주특기라고 알려져 있는 화전양면 전술 그다음에 벼랑 끝 전술이 전혀 통하지 않는 진짜 강한 인물입니다. 솔직히 싱가포르나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좀 화기애애하고 좀 개방적인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는데 존 볼튼이 나타나는 순간 그런 거 다 망했고 그다음에 지금 벼랑 끝 전술을 또 유도하고 있지만 존 볼튼은 여기에 전혀 휘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이니까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나온 건데요. 북한이 핵 협상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라고 발언했고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제 중국을 압박했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옳은 일이다라고 여기에 미국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주시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국제 외교가에서 하노이 회담 직전에 이제 존 볼턴이 한국에 들리기로 했는데 그 한국행 방한을 취소하면서 겉으로는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이라고 했지만 방한 취소된 것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때 당황했던 거는 우리보다도 또 일본이었거든요. 김일성이 얘기한 갓근 전략 있죠. 한국의 이 지정학적 장세는 갓근과 같아가지고 미국하고 일본 양쪽인데 한쪽만 잘라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건데 일본이 이 갓근 전술 때문에 은근히 존 볼턴의 방문을 당시 기대하고 있었는데 존 볼턴이 한국도 안 오면서 일본도 안 가버렸다 이거예요. 아틀란틱에서도 이제 주말 동안에 이 이슈를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북한이 터프토크로 회귀를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위협이 솔직히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직 외교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군사나 무력적인 수단을 채택하기는 아직 이르다.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경제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지난 현지 시간 금요일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TIC 그 채권 보유 현황이 발표됐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3개월 연속 미 국채를 팔아치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뭔가 우려스러운 상황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였는데요.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참 분수령에 치닫고 있었고 갈등이 격화됐던 12월, 1월 이 두 달 동안 중국은 미 국채를 더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미 국채 전 세계 보유국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현재 이 두 개를 합치면 전 세계 미 국채의 3분의 1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겠고요. 이 소식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외국인들이 국채를 팔아치웠다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가 오히려 더 2개월 내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지난 금요일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환구15 갈게요. 환구15 주말판에서도 역시 이제 이 북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왜 그 경제에서 채무 연기나 불이행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을 미루는 것을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지금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일단은 북미 비핵화 1차전이 무승부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진짜 앞에 보신 터프토크로 복귀하는 새 국면이냐 아니면 다시 불씨를 살리느냐 지금 이 기로에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은 이 하노이 회담 때 기차 타고 4박 5일을 갔는데 거기서 이 회담이 무산되면서 협상이 무산되면서 지금
이 본전을 이거 어떻게 차지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판을 엎어버린다면 본전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죠. 다음 산케이 신문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사실 조금 저도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 걱정이기도 한데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어제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이제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어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블룸버그 기자 이 보도를 놓고서 이 사람 매국노다, 매국적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제 발표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유모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의 탑 스포크스맨 역할을 했다. 이거를 이제 수석 대변인이라고 우리 말로 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변인 하면은 우리가 물어봤을 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거들어주면 야, 너 제 대변인이야 하고 좀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거기서 쓴 탑 스포크스맨은 그냥 수석 대변인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상하 관계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변호인단 중에서 수석 변호인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 하대하는 밑에 있는 사람 약간 꼬봉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잘못 해석이 된 게 이제 불시에 화근이 됐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나 판결에 대해서 사람의 인간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솔직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도통신입니다. 이거 외신에까지 봐야 되냐고 저한테 이제 따지실 분들이 있는데 이 교도통신에서 요 빅뱅 승리하고 지금 버닝썬 스캔들 한국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가 국제면 제일 많이 본 기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문화산업 수출이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2017년도에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금 K-팝뿐만 아니라 K-팝에 관계되어 있는 굿즈, 그다음에 K-뷰티, 게임, 드라마, 문화 콘텐츠 이런 게 지금 다 한국 아이돌 이미지가 막 좋고 열심히 하고 막 또 스윗하고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망쳐질까봐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의 솔직히 너무 좀 심하다고까지 느껴졌던 매도 공격에는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요.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이렇게 뚜렷한 원인이 있을 때는 이걸 잘 해결을 하면 외국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탑뉴스 함께 보셨습니다.